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명량 죽을 힘에 다해 싸우다 작가 서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 뜻깊은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1, 2위를 다투는 두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입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님을 강의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세종대왕님 탄신일입니다. 그걸 한방에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날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량 여기 극적 승리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량해전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제도 가보셨나요? 이 거제도입니다. 지금 거제도에 위에 칠천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칠천량, 여기에서 칠천량 해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원균이 싸웁니다. 여기서요. 임진왜란 때요.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 조선 3도 수군 통제사가 원균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조선 수군이 괴멸됐냐면요. 오늘 여러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잘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사인까지 해주는 아까 나와 있는 이 책 있죠? 책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이렇게 괴멸당합니다. 원균의 3도 수군 통제사가 160척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죽습니다. 이건 정환유락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써놓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일본 장수 160척부터 해가지고요. 700명이 목을 잘랐다는 것도 시작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개박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명량해전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칠천량에서 개박살나고 난 다음에 명량에서 저희가 이긴 거 알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칠천량에서 명량까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감안해서 오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짧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번호를 딱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 자, 하나, 둘, 2번. 2번. 손 번쩍 드세요. 자신 있게. 이분들이 틀린 겁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분들이 맞힌 겁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눈썰미가 있다. 아까 혹시 책 보셨죠? 제일 위에 뭐라고 써졌나요? 저분은요 대단한 눈썰미입니다. 2달 만에 반전. 여러분, 조선 수군이 개박살나고 일본 수군이 다시 개박살난 기간까지 얼마 걸렸다? 2달.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처음에 2달 전에는 전교 중간 정도 했는데 2달 만에 전교 1등 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2달 만에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2달 만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그 승리 비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오늘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명량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는 한 100군데쯤 틀렸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저랑 같이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아까 맞추셨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분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같이 온라인에 함께 누가 맞췄는지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직접 현장에 와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칠천량 해전이 벌어진 날이 보십시오. 7월 16일이죠. 음력입니다. 명량이 9월 16일입니다. 딱 2달이죠. 일본 수군이 괴멸당했습니다. 2달 뒤에요. 불과 2달 사이에 세계 역사상 이런 해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다 훑어봐도. 참, 두 번째 잘못 알고 있어요. 조류를 이용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겼대요. 여러분, 조류는요, 일본이 알고 이용한 겁니다. 일본이 알고 이용한 거예요. 보실래요? 여기가 진도대교입니다. 저기가 울돌목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름답게 보이죠?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리 밑입니다. 다리 위에서 찍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유명한 사진작가인 서강석이라는 사람이 찍었다고 전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현대적으로 얼마나 물살이 센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센 데가 11.6노트죠. 제일 낮은 데가 2.6으로 써졌어요. 제일 센 게 11.6노트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한테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11.6노트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역시 오지선다형으로 모시겠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얼른 찍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혹시 시험 보거나 또는 뭐 자제분이 시험 볼 때 찍신 강림법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속 100km 가능할까요? 예. 시속 50km 가능할까요, 물이?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을 딱 보시고, 예. 어떻게 쳐다보냐면 그걸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윽하게 쳐다보세요. 그럼 어떤 게 반짝할 겁니다. 자, 반짝하는 걸 손 드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몇 번? 3번. 여러분, 3번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꼭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게 그윽하게 표정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맞춘 분이 너무 많이 맞추기 때문에요. 11.6노트는 초속 몇 미터일까요? 오지선당입니다.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게 반짝 웃는 게 있습니다. 미소 지은 그 번호를 딱. 자, 이건 높이 손 드세요. 찍을 때도 과감하게 손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몇 번?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여러분, 이분들을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실력과 찍신이 같이 겸해진 분들입니다. 초속 6m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 끝까지 5m쯤 되겠죠?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똑딱 해보세요. 똑딱. 아, 똑딱을 잘 못 하시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게 1초입니다. 1초 만에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초속 6m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저는 지금 16초에 못 뜁니다. 여긴 뛰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100m 달리기 속도로 그렇게 빠른 물살이라는 겁니다. 제일 빠를 때. 이 물살을 이용해서 일본 장군, 이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 큰형은 1592년도에 자기 친형이 이순신 장군한테 죽습니다. 집안의 철천지 원수 큰형의 형님의 목숨을 소위 말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요? 구루시마 해협이라는 데가 삽니다. 이 섬입니다. 이 섬에서 뭐 했냐? 해적질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간이. 여기 물살 보십시오. 울돌목하고 비슷하죠. 여기가 시속 20km 일본의 물살을 해치고 해적 활동을 했던 해적 두목, 수군 장수가 최선봉에 서서 물살을 이용해서 공격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물살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입증되냐? 그게 9월 16일입니다. 이게 음력이죠. 소동파의 적벽부에 이 말이 있습니다.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소자여격 범주여 적벽지할세 청풍은 서리하고 수파는 부릉이라 이 말이 있어요. 그게 임술년 가을 7월 기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기망이 뭐냐면요. 음력 16일입니다. 소위 명량이 벌어졌던 9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제일 큰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보름달에서 15일에서 16일 넘어갈 때가 제일 큽니다. 16 넘어가서요. 그래서 기망이 달빛이 가장 밝고 크다고 그래서 기망이라고 한 겁니다. 그 16일 날 물살을 이용해서 물살 제일 센 걸 이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순신 장군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 철새를 설치했다고 알고 있어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KBS에서. 그때 수중 설치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나온 드라마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당시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왜 이게 있었냐?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택리지에 이중환의 택리지에 수중 철새를 이용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1900년도에 나옵니다. 나중에 기록에 나올 뿐이죠. 당시 기록은요. 이순신 장군님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도요. 근데 일기에 이 대목 없어요. 그럼 당시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왜 이게 생겼냐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민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12척인가 13척인가. 자, 명량해전에 나와 있는 포스터입니다. 12척 조선대 330척의 왜군. 12척으로 다 알고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12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8월 15일 날 이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12척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명량은 9월 16일입니다. 8월 10일 뒤에요. 요게 써져요. 전라 우숙사가 왔는데, 배를 갖고 왔는데, 야, 배만 갖고 왔더라. 그래서 13척이 정설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장군도를 들고 싸웠을까? 명량 용화입니다. 장군도를 딱 들었어요. 이게 장군도에 있는 건명이라고 하거든요. 일휘, 소탕, 혈염, 산하. 한번 칼을 휘두르니 산하가 핏빛으로 물들다. 이 건명에 있는 겁니다. 장군도를 들고 근접전을 한 걸로 영화에 나와요. 이렇게요. 짱짱짱짱 싸우는 걸로. 여러분, 장군도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충사에 있습니다. 197cm입니다. 제 키보다 크다는 겁니다. 197cm를 들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전투는요, 이순신 장군은 다 장도입니다, 옛날에. 100cm 정도 된 거예요. 197cm짜리 이거 장군도는요, 의전용입니다. 실제 전투를 못 합니다, 이걸로. 할 수가 없죠. 이 무게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근접전에,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단 한 번도 근접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는 막 나오죠. 막 싸우고요.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워요. 저는 이게 영화의 가장 많은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자, TV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칼의 노래, 저는 김훈 선생님을 무지무지하게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짧게 문장을 쓸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세봤어요. 칼의 노래도. 세봤는데요. 한 줄에 마침표가 3개 있어요. 그렇게 쓴 거 봤나요? 그것도 여러 장이 나와요. 여러 줄이. 이렇게 간결하게 문장을 쓰시는 분이 김훈 선생입니다. 그런데 칼의 노래도 역사적 사실이 틀린 게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내온 소 3마리를 배불리 먹였다고 칼의 노래에 나옵니다. 난중일기에 5마리로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 소설적 기법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다고 봅니다만 명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명량에. 이게 지금 이순신,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러 갔던 거 혹시 기억나죠? 암살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거제헬령 안유가 활로 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해. 이게 배설입니다. 이 사람. 당시 이순신 장군의 넘버 2. 이 사람이 도망가요. 소위 명량해전 보름 전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죽는 걸로 나와요. 영화에는. 그래서 이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집안 선조 배설께서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육지로 보름 전에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설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권율 장군한테 끌려가서 권율 장군이 갑니다. 참수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신원은 돼요. 신원은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신원은 되거든요. 어떻게 신원되냐면 우리 선조가 12척을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명량에서 이길 수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중에 신원은 됩니다. 이름이 배설입니다. 넘버 2가 명량해전을 앞두고 보름 전에 도망가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또는 많은 분들한테 저 화면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름을 참 아름답게 져줘야 한다고 봐요. 그 배설이란 이름은 좀 아름답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YTN에 나온 겁니다. YTN의 조선수군 재건로입니다. 남원에서부터 구례, 순천으로 와서 어란파까지 해서 재건을 했대요. YTN에 나오는 한국사 탐에도 틀렸어요. 이게요. 이순신 장군은 이때 남원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써놔요. 우리나라의 소위 공중파에서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만에 있었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조류가 일본 놈들이 이용했다.
세 번째, 수중철새는 없었다. 12세척이었다. 그리고 장군도로 근접 전투를 한 게 없다. 자, 동아시아 삼국전쟁은 어떤 거냐? 자, 조선이 보십시오. 딱 정확히 200년 만입니다. 서울에 사시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서울 근교니까요. 여러분, 다 숭례문, 다 문자가 들어갔는데 동대문만 지문이라고 써져 있죠.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북한산이 있고요. 남산이 있고 인왕산 쪽에 다 있는데요. 동대문 쪽만 낙산만 있잖아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산세가 낮으니까 매산자하고 비슷하니까 이 지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때 조선이 처음에 건국됐을 때 무학대사가 200년 뒤에 불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200년 뒤입니다. 1392년, 1592년. 200년 동안 조선은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죠? 평화로웠습니다. 특히 세종족 대단했죠. 그런데 조선의 임금의 선조는 저는 제일 무능한 임금이라고 쳐요. 가장 무능한 건 연산군이죠. 사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요. 광해군은 괜찮은 임금입니다. 선조보다 100배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조도 후진 임금입니다. 혹시 여기 인조하고 특수관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다행이군요.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냐? 신하들이 유능했어요. 선조 때 신하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지금 한국 사회의 금융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계시죠? 1000원짜리 이왕입니다. 선조 1년에 기용했습니다. 5000원짜리 율곡이 10만 양병설. 이 선조 때 신하예요. 그래도 오늘 세종대왕님이 계셔야겠죠. 10,000원짜리에는. 50,000원짜리 누가 있나요? 이분은 선조하고 인연이 있죠. 율곡의 어머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행히 좀 두 분한테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신사임당을 3가지 이유로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사임당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계가 남성 중심 사회가 바뀐 겁니다. 그 전에 다 남성이었어요. 보세요. 다 남성이잖아요. 이때 유일하게 여성이에요. 한 번 등장하자마자 얼마나 센지 너네 남자들 다 합쳐서 나한테 덤벼. 그래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신사임당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씨 독점 체제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점이 되면 안 되죠. 이씨인지 아시죠? 이도, 이황, 이순신 다 이씨입니다. 이씨 체계를 맞았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1551년에 돌아가셔요. 저는 이 대목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한 선조의 임금꼴을 보고 싶지 않다. 내년에 선조가 태어날 걸로 나는 예측되기 때문에 난 올해 죽는다. 선조 꼴을 보지 않으려고 바로 그 전에 돌아가시는 위대함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을 통일해가지고요,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죠. 중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오랑캐, 남쪽은 왜구로 인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요. 임진왜란 저는 오늘 1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4월 13일 날 부산 딱 점령합니다. 옵니다. 5월 3일 날 서울이 함락돼요. 며칠 만입니까? 20일 만에. 그리고 6월 15일 날 평양이 함락돼요. 2달 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중에 한번 딱 신립이 충주에서 한번 싸워요. 정예군 8천으로 한 방에 깨집니다. 좌우지간 쭉 올라가요. 그리고 임금은 바로 도망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또 그 다음에요, 조선군하고 명나라가 평양까지 딱 밀고 내려가가지고 일본 놈들이 다 여기가 있어요. 이게 딱 1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 강하게 서한 게 임진왜란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게 7년 동안 계속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딸랑 1년 싸우고 그리고 강하게 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밀고 왜 2달 만에 평양까지 함락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왜 못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위까지. 3가지가 있어요. 못 올라간 게 첫 번째.
일본 놈들이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제가 혹시 일본 놈 하는 게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요?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소위 잘 살았고 큰 나라인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떼놈이, 아유, 아시는군요. 일본, 미국인이라고 잘하고 미국 놈,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진짜 못 사는 베트남 놈이라고 한 사람 주변에 봤나요? 베트남인이라고 하잖아요.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인도네시아 놈이라고 한 사람 봤어요, 주변에서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제낀 거 아시죠? 국민소득에서. 자, 외교 문제가 안 되는 걸 확신하고 계속하겠습니다.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일본이. 근데 일본 애들이 제일 처음에 빠진 게 멘붕입니다. 20일 만에 점령을 딱 했는데 임금이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는 100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요, 성주가 도망간 사례가 없어요.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주가 택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할복하거나 항복하거나. 죽거나 항복인데 걔네들의 사전에는 도망이 없어요. 이게 선조가 도망가니까 애들이 바로 공격을 못하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지체합니다, 애들이. 이게 1번. 얘들이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세상에 밑에서 이순신 장군이, 원래 애들은 육지로 쭉 올라가고 배로 싹 돌아가가지고 쌀이든 의복을 다 또 조총이랑 날라주기로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다 이기니까 보급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육로로 갈 수 있죠. 육로로 가는데 육로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의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전국시대에는요, 의병이라는 게 없어요. 다 용병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서는 거예요. 곽재우 장군부터 해가지고 김천일 장군, 막 고경명 다 나서는 거예요. 육지로 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 있는 의병들이 자기 보급부대를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연구에 의하면 쌀 1000석을 옮기는데 말은 500필이 필요합니다. 배는 한 척이면 끝. 배 한 척으로 1000석을 옮길 수 있는 것을 말 500필이면 마부도 필요하죠. 지켜야 할 병사도 필요하죠. 이게 보급이 잘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선조가 그냥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의병하고 조선 수군이 막은 거예요, 보급부를. 세 번째, 명나라가 참석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빨리 또. 결정적인 마지막 네 번째를 얘들은 고려를 못한 겁니다. 네 번째, 이 엄청난 장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장군 이름이 뭐냐면요, 동장군입니다. 일본의 남쪽은 따뜻한 나라잖아요. 애들은 반바지만 입고 왔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서 가을이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춥고 배고프죠. 제일 힘든 게 춥고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명나라가 밀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밀리다가 요게 4년 내 강화개섭하다 결렬됩니다. 여러분, 강화개섭은 근본적으로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대목을 또 몰라요. 강화개섭은요, 가짜로 교섭한 겁니다. 일본군하고 명나라하고 가짜로 한 겁니다. 여러분, 명나라는요, 전쟁터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이니까 자기는 상관없죠? 일본의 고니시키 유키나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예요. 나는 전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둘이 교섭합니다. 명나라의 심유경이라는 사람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서로 우리 교섭하자. 그래서 4년 내에 했거든요. 마지막에 가짜 항복 문서를 씁니다. 일본에서. 그래도 고니시가 써요. 우리 항복한다, 명나라에. 그러니까 명나라 임금은 어떻게 생각해? 황제는 항복해? 좋아. 그러면 일본 왕을 왕으로 임명한다. 왜 항복 문서를 쓰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사항이 1번이 뭐냐면요, 명나라 황녀를 나의 첩으로 둬라. 명나라 황제가 일본 알기를,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딸을 황녀로 보내래요. 그리고 조선의 밑에 네 도가 있잖아요. 네 군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4개를 일본에 넘겨라. 조선의 왕자를 신하랑 넘겨라. 이게 교섭이 될 수 없는 교섭입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갖고는 못하니까 가짜 항복문서를 쓰고 가짜 항복문서를 가지고 황제가 너를 일본왕으로 임명하노라 해놓고 그걸 갖고 갔던 사신이 사실대로 읽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가짜로 읽기로 했거든요. 그요. 근데 도요토미가 워낙 격하게 빨리 안 읽어!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그 중에 그냥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도요토미 씨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요구한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다시 침략해라. 이게 정유재란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정유재란이 왜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이순신 장군을 투옥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지지 않는 장수를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갖다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은 장수를 갖다 투옥시켜요. 이게 원균의 모함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 원씨가 계십니까? 원씨세요? 모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조가 죽인 겁니다. 선조가 투옥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원균하고 사이는 안 좋습니다. 원균도 맹장입니다. 원균하고 사이 안 좋은 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균이 5살이 더 많아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군대도 먼저 갔고 장수도 먼저 됐고 원균의 모함이 아니라요. 선조가 원래 정유재란 다시 침범할 때 일본 애들이 이순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 가짜 정보를 줍니다. 그 가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거든요. 가짜 정보를 가지고 선조가 명령을 내려요. 가서 가등청정을 공격해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적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안 한 겁니다. 너 명령 안 어겨? 명령 어겼어? 또 해. 계속된 명령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를 원균을 임명하고 요렇게 인수인계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군량미가 거의 만석, 화약 4,000근, 총통은 대포입니다. 대포 800개를 갖다가 인수인계해줘요. 그때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해는 가뭄이었고요. 한 해는 전염병으로 완전히 휘저었을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모은 겁니다. 선조가 준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준 겁니다. 자, 오랫동안 퀴즈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군량미를 9,914석을 갖다가 인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했던 문제 다 맞힌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수준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9,914석. 그러면 한 석은 몇 가마일까요? 한 섬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오지선다행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석, 한 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다섯 가마, 10가마. 예, 3번이십니까? 아유, 원씨 집안이시죠? 예. 원씨 집안이 전부 다 동본인 건 아세요? 예, 다 동본입니다. 원씨는 모든 사람들이 동본이기 때문에 제가 원균의 모함이 아니라 선조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원씨 집안에서는 아직 저한테 감사장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좀 자신있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5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 자, 손 한번 올려보시죠. 하나, 둘, 셋. 자, 5번. 5번이 많군요. 자, 다시 1번. 2번. 여러분들 오늘 다 짜셨습니까? 사전에? 우리는 맞추면 거의 다 맞추고 틀리면 다 틀리자. 2번이에요, 2번. 두 가마입니다, 두 가마. 왠지 한 섬, 그러니까 10가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두 가마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마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10,000가마예요, 대충? 그럼 20,000가마죠. 혹시 4인 가족이 1년에 한 가마 드십니까? 우리는 못 먹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도 못 먹었어요. 드세요? 드세요?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한 문제 맞추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진짜 꼭 한 문제 맞추신 겁니다. 요즘같이 쌀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농민을 생각하자면요. 여러분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에. 비축량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이 선조실록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투옥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임금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이 끝까지 고문하여. 여러분, 고문은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요, 고문은 한 번 고문하죠. 두 번 고문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한 번 고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고문하기 전에 다 붑니다. 가짜로도. 여러분, 세종대왕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세종대왕 장인어른이 시몬대감입니다. 장인어른이요. 왕의 장인어른이. 시몬대감인데 당시 영의정이에요. 명나라를 갔다 돌아올 때 시몬대감을 체포해요. 누가? 태종이, 상왕인 태종이 체포합니다. 너 모반했지? 너 반역했지? 아닌데요.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너 누구누구랑 반역했잖아. 그때 강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대감이 미리 알고, 아, 내가 여기서 죽어야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안전하겠구나 해서 거짓 잡해갖고 죽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요.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죠. 의병이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요.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김덕령 의병장을 죽여요. 고문을 2번 해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의병을 할까요? 자기를 죽였는데.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습니다. 아주 적어요. 있어도 극히 일부입니다. 자기 마을이나 지키려고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조가 이런 사람이에요. 의병장도 죽이고 이순신 장군을 고문한대요. 이렇게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는 자기랑 했던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 선조한테 막 땅을 찌우면서 막 항의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리 이원익이란 이분도 이순신을 살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정탁이, 이순신 굉장히 긴 장문입니다. 혹시 기회 되면 정탁의 상소문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공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앞으로 공을 세워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 살려줍니다. 옥문을 나섭니다. 4월 1일 날. 이게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길입니다. 옥문을 나섰어요. 4월 1일 날. 여러분 한양은 알겠죠? 과천, 수원, 오산 많이 들어본 데죠. 아산부터 해가지고요. 남원, 구례, 순천, 하동. 요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번 날짜를 자세히 볼래요? 아산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 건천동, 지금 충무로인데요. 아산에서 소년기를, 청년기를 보냅니다. 아산에 4월 5일 날 도착했다가 4월 12일까지 있다가요. 특이하죠? 4월 이 사이 틈이 생기죠?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어디 가면 인주, 해암에 갑니다. 13, 15. 요즘 당시는 해암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인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일까지 있다가 13, 14, 15 여기 있다가 16, 17, 18 여기 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이 팔순입니다. 아들이 깜빵 갔다니까 여수에 계시다가 육로는 위험하니까 배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다 배 안에서 돌아가세요. 깜빵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자시고 안 되면 면회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심정에. 아들 보고 싶어서 배 타고 가다가 여기 해암이 당시에는 바닷가입니다. 지금은 다 간척됐는데요. 여기서 이 어머님 시신을 부여잡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다시 아산으로 모셔서 16, 17, 18 소위 3일장 치르고 원래는 옛날에는 심요살이로 3년을 하잖아요. 원래 더 있어야 하는데 백의종군의 몸이라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천에 갑니다. 17일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칠천량에서 원균이 박살나죠. 박살나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선조가 교서를 딱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한번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뒷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죄인의 이름을 쓴 채 백의종군하게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지모가 박지 못한 생긴 일이요. 이게 선조가 삼도 수군 통제사를 내리며 썼던 교서입니다. 자, 시작! 선조 교서라고 2글자로 써졌죠? 선조의 3글자로 뭘로 고치면 될까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참회문? 선조 3글자로?
여기는 정말 훌륭합니다. 반성문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 그걸 많이 썼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선조의 참회문 반성문이죠. 할 말 없죠, 진짜.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을 임명하게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결심의 단계에 왔습니다. 자, 임진왜란때 그렇게 다 이겼습니다. 백전 백승 다 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처음에요. 이겼어요. 근데 자기를 가뒀어요. 가둔 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고문했어요. 몸이 망가집니다. 고문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망가져요. 사천해전에서는 총도 맞았잖아요. 조총. 그런 몸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이겼는데 자기를 감옥 투옥시키고 고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백의종군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 괴멸. 군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군량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겨.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겼어, 나는. 총도 맞으면서 이겼어. 임금이 그렇다고 뭐 군량미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다 만들어서 이겼어. 그런데 나를 투옥시키고 고문, 그리고 어머니 죽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모든 배는 다 박살, 군사도 죽고 군량도 없고 무기도 없어. 자, 너 지금부터 싸. 나는 교수한장 딸랑 주면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라. 싸. 여러분 할까요 말 건가를 결정합니다. 지금 마음의 결심을 딱 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한다. O. 야, 나는 못해. X. 아니요, 지금 하나 둘 셋 할 때 하는 겁니다. 구리 지역의 그 애민정 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딱 한 분 계시네. 제가 포철 간부교육을 가서 이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수중철새가 없었다는 걸 전부 다 알더라고요. 당시에 재련 기술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면서 OX 했거든요. 야, 그래도 한 50명이 전부 다 X 하더라고요. X 한 대가 맞는데요. 저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문제쯤 맞추는 걸로 해야겠네요. 구리의 희망입니다.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걸 수락을 해줘. 왜 수락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뒤에 나옵니다. 철저한 나라사랑 애민정 씨입니다. 선조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선조는 무지하게 미워했겠죠. 근데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또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를 제수받고 난 다음입니다.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를 점령을 안 했으니까 조선군들이 이렇게 보급품을 확보해서 이겼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라도를 다 점령해라.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귀가 두 개니까 코를 하나씩 베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이총이 있은 겁니다, 일본이. 지금 영수증이 있어요. 금구 지역에서 3,100 몇 개를 갖다가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서 일본으로 보내니 영수증을 써준 게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전라도를 휩쓸고 있었어요.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6만 명이 이리 갑니다. 하동으로 해가지고 구례로 해가지고요. 6만 명이 60령으로 해서 전주를 칩니다. 그리고 내륙을 다 훑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명량에서는 유승용, 구르지마가 자기 형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선봉부대로서 무조건 이순신을 때려잡겠다. 얼마나 전의에 그것도 물살을 타고 치고 들어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명량해전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명량해전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진도입니다. 이게 어람포라는 데입니다. 소위 여러분 땅끝. 여기 일본 놈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벽파진이라는 데가 장군이 있었거든요. 장군이 벽파진에 있다가 여기에 15박 16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있다가 그 전날 우수영으로 옮깁니다. 진지를. 우수영이 여기거든요. 이리 옮겨요. 자,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애들이. 몇 척? 330척. 많게는 500척이라는 설도 있어요. 가까이 붙은 게 133척입니다. 여기가 울돌목이 여기입니다. 우수영이 여기입니다, 지금. 자, 당겨볼게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여기 133척, 나머지 300여 척은 이쪽에 있고요. 133척이 때를 지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다? 이렇게 쳐들어온 전투입니다. 그럼 왜 이겼을까를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긴 게 옥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배는 28척, 일본이 더 많은데요. 26척을 이겨요. 옥포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더 적은데 26척. 옥포 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님한테 소위 말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에요. 단 한 명만 부상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기습전을 했어요. 사천은 우리가 더 많이 이길 수 있겠죠? 이건 드디어 거북선이 참전합니다. 두 번째. 한산도 유명한 하객진으로 이깁니다. 이거 비슷비슷하죠? 근데 우리 배는 쉬운 8척인데 우리 배보다 더 많은 배가 박살나요. 여러분, 명량은 봐요. 앞에 있는 것만 133척입니다. 원래 뒤에 300척이 있고 13척이에요. 그런데 31척을 박살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실래요? 여기 13척 딸랑 있습니다. 133척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세봤어요. 일일이요. 이걸 다 하나씩 세봤거든요. 이게 34척이더라고요. 우리는 13척, 이게 34척. 133척이면요. 요만큼이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4개. 여기 있는 걸 다 세봤는데 133척이 안 돼요. 그럼 달랑 우리는 13척 이렇게 밀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데 왜 이겼을까? 저는 대장선 위치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4개를 이렇게 내면요.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기다. 1번. 여기 진도대교. 여기서 싸웠다. 길목을 지키면 이긴다. 두 번째. 여기 물살이 세니까 요만큼 여기서 싸웠다. 세 번째. 여기 물살이 세고 여기도 안 되니까 이 뒤에쯤 가서 여기서 싸웠다. 네 번째. 아니다. 여기서 싸웠다. 다시 해볼까요? 1, 2, 3, 4. 몇 번일까요? 하나. 이건 지금까지를 모두 다 역전할 수 있는 만점짜리 문제입니다. 1, 2, 3, 4. 어디서 싸웠을까요? 1, 2, 하나, 둘, 셋. 4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제 책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유명한 교수들입니다요. 이 물살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장군선이. 2번이 왜 안 되냐? 여기서 싸우게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포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역기가 한 1000m 뒤에 도망갔거든요. 이역기는 그 일기대로 따지면 육지로 올라갔어요. 배가. 이게 안 돼요. 세 번째는 여기서 싸웠다고 하는데 물살이 좀 약하니까요. 여기서 싸우게 되면요. 333척이 그냥 밀고 가버리면 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이순신 장을 버티면서 이 울돌목에 병목현상을 계속 공격했다고 봅니다. 공격하고 거기서 흔들리는 거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버티고 난 다음에 물살이 바뀌어가지고 다 같이 진격 앞으로 해서 이긴 걸로 판단합니다. 아쉽게도 이게요. 보고서가 없어요. 난중일기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겼는지. 사실요. 이 배에 여기 보면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가 133척이면요. 저는 여기를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린 딸랑 13척이면요. 일자로 딱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승리 비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저는 이 애민정신이 대단하다고 봐요. 이순신 장군이요. 아까 그 참회록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도 돌아가셔. 자기 몸도 망가져. 군사도 없어. 이런다 왜 했냐면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건 누가 배워야 하냐? 요즘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봐요. 저는 요즘 정치인들은 애민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명량해전이 9월 16일입니다. 97년이요. 명량해전이 끝나는 다음 달입니다. 막다 어회도에 이르렀더니 피난선이 무려 300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군부대의 백성들이 옆에 갑니까? 안 가요. 왜? 군부대를 목표로 포격하잖아요. 군부대를 목표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군부대 옆에 300여 척이 와요.
한 척당 10명만 있어도 300, 3,000명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아끼는 애민정신이 있고 이순신 장군한테만 믿고 안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9월 9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과거에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아까 그 소 5마리 사건입니다. 소 5마리를 갖다가 백성 군졸들한테 먹였다. 본인은 못 먹으면 배들 너도 굶어라 이런 데 아니라 본인 못 먹지만 잘 먹어라 우리는. 두 번째가 유비무환입니다. 목숨을 건 유비무환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사진 찍어가도 본전 뽑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차피 이건 다 놓고 갈 텐데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유비무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8월 3일 날 진주 수곡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제수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례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8월 6일입니다. 구례로 넘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주에서 하동으로 출발할 때 군관 딸랑 9명 데리고 출발합니다. 9명입니다. 9명. 구례로 딱 넘어오는데 하동에 일본 군이 6만 명이 하동에 딱 들어옵니다. 본인은 딸랑 9명. 곡성을 딱 왔더니 구례를 점령해요. 일본군 6만 명이. 바로 지척에. 그 옷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례에 6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례군 전체 인구가 3만도 안 돼요. 근데 6만 명이 지금 구례군에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딸랑 9명 데리고 있어요. 이러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잽싸게 내빼죠. 이리. 그런데 이순희 장군은요. 그 옆으로 끼고 내려옵니다. 6만 명이 있는데요. 끼고 내려와가지고 순천으로 돌아서 조양창 보성에 가입니다. 녹차밭 있는 데 있죠. 여기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원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남원성에 6만 명이 쳐들어갑니다. 남원성 6만 명 쳐들어갈 때 남원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조선군 1,000명, 명군 3,000명. 우리는 4,000명인데 일본군은 6만 명. 15대 1입니다. 3박 4일 동안 싸웁니다. 추석 때. 3박 4일을 버텨줘요. 그래서 남원성에서는 10,000명이 죽습니다. 7, 8천 명 통상, 그래서 남원에 가면 만인의 총이 있거든요. 이때 여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회룡포에서 배 12척을 끌고 이렇게 준비해서 마지막 우수영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4박 16일 동안 바로 6만 명이 있던 옆에를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이 전라도 지역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딱 두 마디 했죠. 이순신 컴백. 내가 돌아왔습니다. 돈월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영어로 하지는 않았겠죠. 이래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량과 무기와 병사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다 그때 준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패잔병들 데리고 12척 도망쳐 나온 배설의 패잔병들 데리고 해봐야 진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전쟁터에서 그동안 같이 함께했던 전라도 수군들을 모아서 모은 거죠. 이 목숨을 건 유비무환. 이건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리더십, 전략, 전술, 화력. 우리나라 대표가 더 셉니다. 당시에. 조총보다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판옥선은요. 소나무로 만들어요. 일본 배는 새끼분해 같은 배는 전부 다 삼나무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가 이겨요. 네. 조총은 유해사리가 50m입니다. 정유재란 때는 100m까지 넘어갔지만 우리 포는 1000m까지 날아가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m 정도 있으면 조총을 안 맞아요, 우리는. 전략전술도 예를 들면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들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순신 장군 배입니다. 명량해전 때 혼자 이렇게 싸웠어요. 제일 처음에요. 장군배가 제일 앞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거든요. 사령관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격 앞으로 합니다. 근데 뒤에 가로 열고가 있어요. 공격 앞으로 해놓고 가로 열고, 나는 뒤로 가로 닫고. 다 뒤로 가요, 사령관들은. 앞에 소대장들 막 중대장들 앞으로 막 보내고. 장군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해군 참모 총장이. 기록과 분석.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 우리 애들이 이걸 잘 못해요. 기억은 기록을 넘을 수 없다. 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이 임진왜란한 날, 그 명량해전 날입니다. 가장 크게 어려운 싸움을 했던 날
난중일기입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여러분 혹시 체육대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일기 쓰신 분 계십니까? 산에 단합대회 예를 들면 아차산 갔다 올라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일기 쓰신 분 계실까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그럼 그날 일기 쓰지 않지 않았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음 날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분들은 꼭 옛날에 그 방학 때 숙제할 때 방학 끝날 때쯤 기상청에 전화한 분들 많잖아요. 날씨는 모르니까 요즘에 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기 보실래요? 막다. 남의 길을 불러와서 이별의 술자리를 말해도 나도 몹시 취했다. 늦게 동원에 나갔다. 굉장히 솔직하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뭔지 알아요? 야, 송별했고 완전 대취했고 지각했다. 이걸 자기 일기에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잘 안 쓰거든요. 혹시 여기 볼래요? 95년 1월 1일 날 막다. 항상 막다 이렇게 기상청이 앞에 다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서 나란히를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팔순에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 날 전쟁터에서 팔순에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나란히를 생각하며 저절로 눈물이 흘린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세요. 다 솔직하게. 자, 지금 퀴즈 하나 낼게요. 난중일기가요, 임진왜란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썼거든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빅3.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눈치가 참 좋다. 어머니 나옵니다, 어머니. 안타깝게도 부인은 많이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4위인가 5위래요. 제 기억에. 3위까지 제 기억이 나가지고 술 먹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의외죠?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죠? 아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명량해전 전에는요, 토사광난이 일어났고 3일 동안 끙끙 앓아두어요. 명량해전 바로 직전에. 1위는 뭘까요, 그래도? 그래, 장군인데.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예? 무섭다, 두렵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나라 걱정. 이 나라는 뭐 많이 도중에 나옵니다만, 단어로 딱 나와요, 단어로. 무장이잖아요, 무장. 병사하고 연관돼서. 무장들은 뭐 하죠? 평소에?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연습할 때 무슨 연습? 예? 예? 활쏘기. 야, 제가 지금까지 14,274명을 강의했는데 활쏘기 마친 분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 활쏘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활쏘기가 23순이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23. 한 순이 5발이거든요. 여러분, 23순이면요. 115발을 쉬지 않고 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저는. 이회수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전보정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거보다 용어가 이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버정신이라고 합니다. 버버정. 이순신 장군이요, 여기서 버티고 버텨낸 겁니다. 2시간 정도를. 혼자, 외롭게. 그리고 난 다음에 김응함이라든가 안위라든가 다른 배가 같이 함께 합류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하고 물살도 바뀌고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이순신 장군이 밀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요. 쫓아가지 않아요. 이 배들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너무 애들이 크기 때문에 세력이.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면 군산 앞바다까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버티고 버텼기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전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저는 이걸 이렇게 고칩니다. 양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 국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5글자 감사합니다.